손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정부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혜택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조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고 계시죠. 식사 준비에 병원 동행에 학교 챙기기까지 정말 큰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적인 돌봄이 단지 가족 일이니까 당연한 걸로 여겨져서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주 돌봄과 관련된 캐나다 정부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부 캐나다 케어기버 어마운트 세금 공제 혜택. 먼저 소개해드릴 제도는 캐나다 케어기버 어마운트입니다. 즉 조력자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돌보는 사람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주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대 8,375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대상이 될까요? 손주가 18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낮은 경우, 손주가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18세 미만이더라도 조부모가 실질적인 생계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란 단순히 잠깐 맡아주는 게 아니라 식비, 주거비, 교육비, 병원비 등을 조부모님이 직접 부담하면서 주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키우고 계신다면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손주의 순소득이 약 17,000달러 이하여야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 신고할 때 T1 세금 신고서와 함께 스케줄 5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케줄 5 양식은 캐나다 세금 신고 시 사용되는 공식 문서 중 하나로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자녀, 손주, 장애가 있는 가족 등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손주의 상황에 따라 신고서의 라인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손주가 10살이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식비, 주거비, 교육비를 책임지고 계시다면 라인 30500 18세 미만 아동 공제 항목입니다. 다음 예시는 손주가 20살이고 지적장애가 있어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소득도 거의 없는 상태라면 라인 30400과 라인 30425 성인 부양가족과 장애 추가 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손주가 17살인데 장애가 있고 조부모님이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하고 있다면 라인 30500과 라인 30450 미성년자 공제와 장애 추가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손주의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조부모님의 지원 정도에 따라 신청 라인 번호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조부모님이 손주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경우, 즉 주된 보호자 역할을 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조부모님들이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진 않지만 낮 동안 잠깐 돌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조부모 또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조부모님께 보육비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녀 보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 디덕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금 신고서의 라인 21400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부모님께 실제로 보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이든 이체든 반드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부모가 조부모를 부양공제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조부모는 받은 보육비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의 부모는 세금 신고 시 서류번호 T778 양식을 작성해서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7세 미만이면 최대 $8,00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7세에서 16세 사이라면 자녀 한 명당 $5,0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조부모가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받고 부모가 지급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영수증에는 조부모님의 성함, 신번호, 보육기간, 총 지급 금액이 명시돼야 합니다. 이부는 BC 익스텐디드 패밀리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말해 법적 후견인이 아니어도 손주를 돌보고 있다면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세 미만 손주는 매월 $554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 손주는 매월 $625. 지원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매년 약간씩 조정됩니다. 신청은 페어런트 서포트 BC 웹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조부모나 다른 친척이 대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BC 주정부가 현금과 서비스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부모가 양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해야 하고 조부모가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증빙도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기한 지원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동의 나이에 따라 처음엔 일정 기간만 승인되고 그 이후엔 상황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BC 익스텐더드 패밀리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임시로 시작해서 필요시 연장하는 구조의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원하신다면 보장되는 기간에 따라 조건을 다시 확인받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 지원할 때 한 번에 승인되는 최대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세에서 5살까지는 최초 승인 기간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6세에서 11살까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12세에서 18살까지는 최대 12개월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돌봄이 필요하면 재신청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사회복지사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단순히 현금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치과, 안과, 상담, 일시보육, 특수교육 등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손가정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정부와 연결되어 돌봄을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과 달리 아이의 정체성, 가족 유대감을 지킬 수 있고
법적 후견인이 아니라도 정부와 연결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3부 EI 케어기빙 혜택. 혹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조부모님이시라면 손주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잠시 쉬어야 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소득을 일부 보조해주는 제도, 바로 EI 케어기빙 베네핏입니다. 한글로는 고용보험 돌봄급여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심각한 질병, 부상, 장애, 말기 질환 등 가족의 건강 상태로 인해 직장을 잠시 쉬어야 할 때 정부가 주당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부모님이 일을 쉬게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패밀리 케어기버 아동의 유형입니다. 18세 미만의 손주가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35주까지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줍니다. 둘째, 패밀리 케어기버 성인의 유형입니다. 18세 이상의 가족,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가 심각한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최대 15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컴패셔네이트 케어 베네핏의 유형입니다. 이건 가족이 임종에 가까운 상태일 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의사가 6개월 이내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26주까지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뭘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최근 52주 이내에 최소 600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요. 둘, 손주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 돌봄을 위해 일을 쉬어서 소득이 주당 4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도 궁금하시죠? 기본적으로는 평균 주당 소득의 55%를 보전해주고요. 예를 들어 주당 $1,000를 벌던 분이라면 약 $550가 지원되는 셈이죠. 다만 정부마다 상하한 선이 있어서 2025년 기준 최대 지원액은 주당 $695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정이나 자녀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엔 최대 80%까지 보전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고요. 신청이 완료된 뒤에는 의사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2주마다 소득과 근무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가족이 돌봄을 나눠 맡을 경우, 예를 들어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손주를 돌보는 상황이라면 35주를 나누어 신청해서 혜택을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손주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일을 쉬게 된 조부모님이라면 정부에서 최대 35주 동안 소득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세금 신고할 때 스케줄 5 양식을 꼭 확인하세요. 손주 돌봄에 해당하는 라인 30500, 30400, 30425, 30450 빠짐없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손주를 돌보고 계시다면 페어런트 서포트 BC 웹사이트에 들어가 익스텐디드 패밀리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돌봄 상황을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같이 살고 있는지,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또 손주가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 진단서나 후견 증명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세금 공제나 돌봄 지원을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부터는 추가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첫째, 세금 관련 서류는 6년간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요. PDF로 스캔해두고 USB나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시면 안전합니다. CRA는 6년 안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둘째, EI 돌봄 급여를 신청하실 분은 ROE, 즉 레코드 오브 임플로이먼트 고용주에게 꼭 요청하세요. 직장을 쉬는 사유로 신청하려면 이게 필수입니다. 셋째, 병원 진단서는 원본과 복사본을 둘 다 준비해두세요. 특히 자녀나 손주의 중증 질환 진단서는 나중에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넷째, 세무신고가 어렵다면 무료 세무봉사 클리닉을 이용해보세요.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발룬티어 인컴 텍스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은 분께 무료로 도움을 드립니다. 다섯째, 지원 연장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스마트폰 캘린더나 종이 달력에 EFP 연장 신청 1개월 전 같은 표시를 해두시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두시면 조부모님의 돌봄이 제도적인 혜택으로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정당한 권리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손주를 향한 조부모님의 사랑과 책임을 정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나눔정원의 정부 혜택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